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1분기는 사실 IPO 시장의 가장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상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20개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IPO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특히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종목들 오늘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엄지민 캐스터 만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타 장외 주식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와우스타가 출시한 펀딩 앱 와우스타 레츠고 펀딩은 양방향 소통에 힘을 더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잘들 알고 계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와우스타 레츠고 펀딩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라이브 토크로 이렇게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 보면서 생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IPO 시장 분석하는데요. 궁금증 많이들 올려주세요. 저는 잠시 뒤 라이브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의 최종경 연구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유일의 IPO 시장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각 증권사마다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한 명씩 다 있죠. 네. 그런데 이 IPO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연구원님이 유일하십니다. 네, IPO 시장 같은 경우에 그 2015년부터 국내 시장에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이 신규 상장 시장, IPO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스몰캡 종목을 보면서 이 스몰캡 비중이 높은 IPO 시장도 함께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니까요. 저희 그러면 좀 돈 되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뭐 연구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특히 작년 하반기 IPO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한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고요. 뭐 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기업들도 수두룩하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뭐 포스트 IPO 또는 이삭춥기라고 하죠.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될 만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IPO 투자의 기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좋은 공모가에 올라오는 신규 상장 기업들의 공모에 참여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모가 이미 된 신규 상장 기업들 중에 공모가 언저리에서 또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유망 기업들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네, 그럼 저희 뭐 종목부터 먼저 접근하죠. 사실 중요한 건 종목이니까요. 이를테면 진흙탕 속에서 진주 찾기 컨셉으로 한번 보죠. 작년에 그렇게 무시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이제 챙겨봐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요. 한 두 개 정도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씀해 주시죠. 네, 2016년도에 워낙 시장 상황이 불안해가지고요. 불안한 그 시장 상황에 기인해서 그 공모가 언저리에서 그 주가 받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텔리안테크와 홍성그룹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하고 형성그룹. 네. 네. 먼저 그럼 한 종목씩 좀 보죠. 인텔리안테크. 왜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예,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수신 그 안테나 시스템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신규 상장할 당시 공모가는 19,000원이었는데 현재 오늘 종가로 17,900원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살짝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뭐 공모가 대비해서 급락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급락하지는 않았고요. 네. 공모가 언저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요. 전 세계 판매망 그리고 기술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을 완성한 회사입니다. 위성통신 최상위 고객사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와 수출 중심의 높은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강소 기업입니다. 그 최근에 데이터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위성통신 서비스가 등장을 함에 따라서 그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그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네. 그 세계 최대 위성통신 사업자인 인말세트의 그 GX 터미널 공식 협력사로 그 선정이 돼서요. 이후에 그 멀티밴드 안테나, KU/KA 컨버터블 안테나 등을 시작으로 GX 터미널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해상용 쪽이 주력하고 있고요. 이런 통신 서비스가 향후에는 육상용이나 항공용 등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은 해상용 민간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 향후에는 그 군통신 분야, 방위 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기업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이 회사는 일단 사업의 본질이 좋다. 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의 본질이 좋기 때문에 투자해 볼 만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어떤 수준인가요? 네, 2017년 실적 전망을 그 2016년 대비 매출액은 22% 성장한 960억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13%대 127억, 순이익은 105억의 순이익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83억을 오늘 종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PR은 11배 전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스닥 시장에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서 유사 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영국에 있는 군수 방위산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미국에 있는 TV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 두 군데가 있는데 양사 모두 각국에서 100배 넘는 PER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PER 비교는 어렵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의 평균 PER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서 13배에서 14배의 목표 PER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에서 30% 이상, 30에서 4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텔리안테크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11배인데 한 14배, 15배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 네, 주가 기준으로 한 30, 4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뭐 방위업체들은 이게 정부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높은 PR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뭐 인말세트 같은 세계 통신 사업자들한테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군수산업 쪽으로 방위산업 쪽으로 매출이 개시되게 되면은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존 시장의 그 방위산업체들의 높은 PER이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미국의 트럼프가 굉장히 불안한 남자죠. 뭐 전쟁을 언제라도 지금 일으킬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방위 산업체 주가에 한 번쯤 기대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예, 다음 종목 홍성그룹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업체죠? 네, 맞습니다. 홍성그룹은 중국 업체고요. 홍성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016년에 한국 시장에 돌아온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은 과거에 2011년까지 매년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에서 5개씩 상장이 되다가 2011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쉬게 됩니다. 그래서 만 4년, 5년째 만에 코스닥 시장에 중국 기업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2016년도에 6개의 중국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5년을 쉬었던 만큼 중국에서도 경쟁력 있고 우량한 중국 회사들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으로 속속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홍성그룹은 작년에 상장했던 6개 중국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홍성그룹은 그 플라스틱 전동 완구나 그다음에 봉제 완구, 애니메이션 및 아동봉 등 그 아동 문화 사업의 전반적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2016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 주요 사업 영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외 완구 브랜드의 해외 완구 브랜드와 완구 유통사의 OEM, ODM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 브랜드 재짓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및 자파 그리고 밀폐용기까지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해 놓은 상황이고요. 2011년도에 재짓 브랜드를 출시한 이후에 그 자사 브랜드가 워낙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서 2015년 기준으로 OEM이나 ODM이 아닌 직접 만드는 OBM의 비중이 65%까지 확대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성공적인 자체 IP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제짓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네. 2011년도에 시즌 첫 번째 시즌이 방영이 되었었고요. 2014년도에 두 번째 시즌이 CCTV에 방영이 되었는데 그 방영 당시에 그 시청률이 1%를 중국 전역에서 1%를 상회한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현재는 시즌 세 번째 시즌의 방송이 2017년 CCTV 방영이 확정되어서 지금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숑그룹은 그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상장을 계기로 IP 그리고 캐릭터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센터를 지금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 확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게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의 상장 이유였습니다. 또한 지금 EBS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전박이 2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유화동 문화산업을 잇는 신뢰도 높은 교량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헝숑그룹 유아동 왕구 아동복 옷을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사실 중국 기업, 특히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그동안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뭐 궁금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이런 중국 기업들은 IR도 잘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의 IR 사이트를 구축하고 담당자를 따로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을 업데이트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저 회사가 일을 잘 하는지 네. 뭐 사건 사고를 또 만들지 않는지 그래서 참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들 중에 중국 기업들의 상장이 4년에서 5년 동안 기존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좀 그 선입견이 생겼었죠. 이 4년에서 5년 동안 쉬는 기간 동안 사실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부담은 저희 투자자들만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 상장했던 증권사나 그리고 상장을 승인했던 증권 거래소까지 매우 부담을 갖고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4년에서 5년 동안 고르고 골라서 매우 우량한 중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2016년도에 하나씩 올리게 됐고요. 또 하나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그 소통과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헝숑그룹이나 예를 들어서 로스웰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IR 사무소를 지금 세팅을 해서 네. 근무자들이 상주를 하고 투자자들을 뭐 원할 때 뭐 약속 시간을 잡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찾아가면 되는군요. 여의도로 찾아가면 중국 기업들의 현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헝숑그룹 같은 경우는요. 네. 또 한 가지는 크리스탈 신소재, 또 헝숑그룹, 로셀 같은 기업들은 상장이 되자마자 그 공시를 통해서 현금 배당 공시를 통해 그 대한민국 투자자와 그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공시를 먼저 내고 201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기업들이 현재 그렇게까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상태로 공시한 그 순이익 대비 그 배당 공시율을 따져서 계산해 볼 때 평균 1에서 2%의 배당 수익률까지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많은 준비와 또 많은 검증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여의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상장한 6개 중국 기업을 가르쳐서 2세대 중국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 버전이군요. 2.0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1세대 중국 기업들과 2016년도에 새로 상장한 2세대 중국 기업들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요. 헝성그룹은 어떤가요? 헝숑그룹 같은 경우는 그 2017년도를 기준으로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2,400억대 전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대 영업이익률로 470억 전후, 순이익은 360억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76억이니까요. PER이 2017년 전망 기준 6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싸긴 싸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헝숑그룹 같은 경우는 8월에 신규 상장할 당시에 공모가가 3,600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은 2,845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이거는 꽤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공모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그때 공모 받아서 아직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시겠는데요. 네, 한 20%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2016년 8월에 상장할 당시에 예상하고 있었던 2016년의 실적 전망이나 네. 또 하나 올해 2017년도의 실적 전망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홍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기준으로 6배 전후의 PER을 기록하고 있다고 PER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쪽 아동, 유아동 완구 쪽에 가장 우량한 회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오로라의 케이스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PER이 10배대 전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요. 네. 홍성그룹이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만 걷어낼 수 있다면 그 오로라가 기록하고 있는 10배의 주가 수준을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용 연구원님 오늘 저희 방송에 첫 출연하시면서 두 개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흥성그룹. 네. 앞으로 계속 방송에 출연해 주실 거니까요. 네. 네, 저도 관심 종목에 꼭 표시해 두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공모주 시장에서 1, 2분기 특히 상반기는 아주 전통적인 비수기인데요. 뭐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1분기에 종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그 2016년도와 2015년도까지 올라가 보면은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평년 대비 많은 기업들이 2년 동안 신규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을 되돌아보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코스닥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주가 급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새로 들어오려고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공모가 약세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서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2017년으로 신규 상장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2016년에 올라와야 했던 기업들이 전부 2017년 초로 지금 라인업이 옮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초가 IPO 시장의 비수기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20개 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안고 올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반기에 특히 1분기는 상장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IPO 펀드를 담당한 매니저분들이 이제 1분기 이용해서 주로 휴가도 가시고 또 못했던 공부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짜증나시는 상황이겠어요. 여담이지만 2016년 말에 못 간 휴가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분기에 종목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작년 말에 상장했어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일시적으로 드랍을 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잔뜩 쌓여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사실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올해 또 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도대체 보통 저희가 대여급이라고 부르죠.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IPO 시장에서 흔히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단일 공모 규모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저희가 대여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여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사 승인을 받아놓은 넷마블 게임즈와 그다음에 청구서 접수 단계의 이랜드 리테일을 비롯해서 네. ING생명과 그다음에 한국 남동발전, 한국 동서발전 그리고 재공모의 의지가 강한 그 호텔 롯데까지 모두 1조 원 이상의 그 공모액을 목표로 연내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규 상장 진행은 원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등 마지막까지 변수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6개 기업의 공모 예상 금액 합계가 10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모 예상 일정이 상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같은 경우 확실히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이 조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는 중대여급 공모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작년에 롯데그룹이 시끄러워서 상장 못했던 호텔 롯데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에 그 신규 상장을 진행을 하다가 네. 당시에 공모를 철회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그 신규 상장을 하겠다는 재공모의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네, 이랜드 리테일도 상장을 합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2016년 12월에 청구서를 접수를 해서요. 네. 몇 년간 미뤄두었던 신규 상장 일정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 이랜드 그룹의 전반적인 이랜드 리테일의 상장을 통한 이랜드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이슈를 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랜드 그룹의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랜드 리테일의 IPO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그 그룹 회장님 밑에 이랜드 월드와 월드 밑에 이랜드 리테일, 그 이랜드 리테일 밑에 자회사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예. 현재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 상황이 그 높은 부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리테일의 상장을 통해서 공모 자금 및 또 이 상장 이후에 또 그 그룹 전반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운이 나눔과 바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사실 사운하고 정반대로 최근에도 이 아르바이트생들, 그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기도 하죠. 네. 상장을 통해서 좀 회사가 네. 사운대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신규 상장하기 전에는 네. 사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상장을 앞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회사를 더 멋지게, 더 좋게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뉴스들이 경제면 말고 다른 데 나오는 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랜드 그룹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0개 넘는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들, 몇 면을 좀 볼까요? 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 중에 공모를 철회했거나 또는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그 유바이오로직스, 서플러스 글로벌, PCL, 아스타 등을 시작으로 2월 달에 신신제약, 그리고 ST생명공학, FNS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지금 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수혜 예측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넥스지오, 아우딘 퓨처스, 코미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현재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용건님, 이 중에서 저희가 좀 꼭 챙겨봐야 될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종목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유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서 서플러스 글로벌 등등해서 20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에서는 그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PCL 그리고 아스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공모를 한번 진행했다가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로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중소형주 업황 중에서 가장 좋은 업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나 IT, 디스플레이 쪽의 그 장비 관련주들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FNS테크 그리고 코미코, YMT, 하나머티리얼즈 등을 공모 진행할 때 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아우딘 퓨처스나 ST생명공학 같이 현재 사그라들지 않는 대한민국 그 화장품 산업의 중심에 있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도 놓치지 말고 검토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질문 드리면 특히 출연하신 연구원분들이 가장 싫어하시죠. 하지만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압축해 보죠.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내가 꼭 투자해 보고 싶다. 내가 꼭 공모에 참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끈든다. 네. 2개만 꼽고 넘어가죠. 참고로 어차피 저는 뭐 투자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 제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코스닥에서는 신신제약과 ST생명공학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신제약과 ST생명공학. 예. 둘 다 제약바이오군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파스류로 유명한 그 신신파스군요. 예, 그 신신파스의 신신제약이고요. 네. 신신제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그 몇 해 전부터 이 중소형 제약주들이 킬러 아이템, 일반 의약품 쪽에 주력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형 제약주들의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이즈는 작지만 신신제약에 대해서 이 킬러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ST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그 동물문양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화장품 기업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신제약과 SD생명제약까지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앞으로 저희 방송 계속 나와주시는 거죠? 네,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설을 맞이해서 매우 좋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 캐스터와 함께 확인하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가 설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설 특집 기적의 수익률을 찾아서 지난해 누적 대출액 5천억을 돌파한 P2P. 2017년 여러분을 평균 수익률 10%대의 P2P 세계로 안내합니다. 스타 장외 주식은 여러분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P2P가 아직도 생소한 여러분을 위해 상품과 투자 방법에 대한 팁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P2P 금융의 전문가 코리아 펀딩 김혜동 대표, 그리고 핀스트리트 김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1월 27일 온 가족과 함께 P2P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아울러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의도 안내해드립니다. 와우파에서 부동산 실전 경매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진행됐었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P2P와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팁을 공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